주말마다 워싱턴에서 보는 한국 정치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연결합니다. 박재영 박사 연결합니다. 어서 오십.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분위기 한참인데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선에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좌파들과 우파들의 또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 뭐 문재인 정권 뭐 독재, 폭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나라 엉망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텐데요. 네. 지금 뭐 정신 없으시죠? 여러 가지로 매일. 네. 정신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뭐 한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상당히 가까워졌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사태,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직 그렇게 막 대선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공화민주 지금 아직 양당 후보 네. 완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되는 상태고 이게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뭐 이미 그 사실상 양쪽 당에서 한 명씩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의 대결로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네. 최근까지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지금 좀 뚜렷하게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셨죠. 네. 근데 아직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도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좀 뭐 이대로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나 분명한 거는 이 여론조사들에서 하나같이 바이든이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다 이건데 네. 그리고 또 뭐 현직 대통령이 선거 전 여름 시기에 여론조사에서 지다가 본선에서 역전한 경우는 뭐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런데 아니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 무렵에 힐러리가 많이 앞섰어요. 지난번에도.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 선거 앞두고 약 네. 3개월 전에 지고 있다가 역전한 경우는 뭐 몇십 년 동안 한 번인가밖에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민주당 진영에서도 일단 그리고 이 반 트럼프 세력들에서도 사실 자기들이 그 승리를 자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또 그 네. 정도 앞서 있는데도 네. 왜 그럴까요, 이 박사님 보시기에? 민주당 진영에서도 여론조사가 앞서 있는데도 승리 자축하지 못하는 거는 샤이 보수가 두렵지 않을까요? 예, 저번에도 그걸 한번 예. 크게 당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샤이 보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비슷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하. 뭐냐면은 네. 이게 뭐 지금 한국에서는 뭐 크게 관심 갖고 보도되고 그러진 않고 있겠지만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 이 포틀랜드하고 시애틀에서 이 인종차별 인권보호 주장하면서 시위가 상당히 지금 이 폭력 시위로 이 아주 격화된 상태인데 네.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결국 그 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 연방군까지 파견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강력한 진압을 하고 있지만 이게 뚜렷하게 이 효과가 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쯤 이게 추가로 더 파견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연방군들이 과잉 진압을 한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제 시위는 더 격화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 시위가 문제가 되는 포틀랜드하고 시애틀 이 두 도시 모두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주당 지역인데 지금 이 트럼프가 연방군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이 시장부터가 반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 시위 해산시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 결국 다 한패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까지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한테 그 과잉 진압 때문에 사망한 사건 후에 여러 가지 그 항의 시위가 가장 심했던 지역들 미 전역에서 심했던 지역들 보면 하나같이 다 이게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데들이 이 하나같이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 그런 시위를 벌이는지 알리기보다는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한다 이런 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뭐 네. 기자가 취재하다 맞았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 또 일이 뭐 미국의 소위 주류 언론이라고 그러나 CNN,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들 그 기사들을 이제 외신이라고 계속 그것만 받아 쓰는 한국 언론들에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저 시위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 배후가 무엇인지 이런 거 이제 다뤄지지가 않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시위대들 지금 포틀랜드나 시애틀 같은 데서 이 뭐 거의 일부 지역 점거하고 벌이는 그런 시위대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죠. 예. 이 박사님 보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예. 벌써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윌리엄 바 장관이 이 폭력 시위의 배후가 안티파라는 조직이다. 들어보셨죠? 예. 안티파라고. 예. 그러면서 이 안티파와 관련 집단들이 벌이고 있는 폭력 시위는 일종의 하나의 그 테러리즘이다. 그러니까 테러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플로이드 사망 후에 그런 지지 시위, 뭐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다 이런 얘기 그 광고 나온 거에 보면 참여 단체 뭐 이름들이 쭉 있는데 네. 그 중에 이 안티파 로고와 같은 게 있어 포함돼서 뭐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실제로 안티파가 한국에까지 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 얘기인데. 네, 안티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안티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티파시스트, 그러니까 그 파시즘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말은 이런데 실제로도 완전히 자기들이 파시즘이죠, 실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극좌파인데요. 한마디로 네.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르주아 통치 형태로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해야 되고 이들의 목표는 혁명 내지 내전을 선동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미국 내에 있는 반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아예 입을 못 벌리게 입을 막는 일이다 이렇게 이 안티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한국의 그 극좌파, 그 종북 주사파들하고 대단히 비슷하죠. 비슷한 거죠, 네. 예. 이념만 좀 다르죠. 비슷한 거죠. 안티파가 하는 짓도 만약에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주장하는 목소리를 외치면은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저 무슨 파시스트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네. 한국에서 좌파들이 자기들의 하고 생각 다르고 반대면 무조건 무슨 뭐 친일파 몰아가는 거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얘네들 그 극렬 시위하는 데들 보면 상당수가 거기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위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미리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뭐 돌, 병 이런 시위 무기, 휘발유 이런 것까지 다 시위 물자를 그 어떤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또 확보해서 갖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잡혀갔을 경우 경찰에 잡혀갔을 때 그 지불하고 나오기 위한 그 보석금까지 미리 마련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의료 인력까지 미리 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조직화돼가지고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어디 일반 순수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백악관이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언론들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이들을 이제 반국가, 반정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 언론 브리핑에 나오는 그 CNN 기자 같은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반박을 하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죠. 마치 그 백악관이 아주 뭐 전체주의, 극우 보수적인 주장을 한다는 듯이 그렇게 몰아가지만 일단 그러면서 CNN이나 이런 주류 언론들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플로이드 사망 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애초에 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시민들의 시위는 사실 진작에 다 끝났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이런 뭐 극렬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명히 정치적인 배후 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들이 노리는 건 결국 이번 대선이라는 그 사실 그 이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박사님 이제 이 안티파가 배후로 추정되는 이런 극렬 세력 하는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하고 대단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예, 게. 예. 우리도 그런 바로 조직들이 많죠. 예. 예. 바로 한국이 종북 좌파들의 수법하고 아주 닮았는데 실제로 들리는 얘기는 특히 연방군이 투입된 곳에서 이 시위하는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 일부러 이걸 이제 유혈 사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언론은 보도되지 않고 그 각자 개인들이 이렇게 찍은 동영상 같은 거 일부 떠도는 걸 보면은 막 연방군들 이제 이렇게 경계 근무 서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막 자극을 하려고 그 레이저 빔 같은 거 눈에다 막 쏴가지고 실제로 뭐 눈에 굉장히 실명 위기까지 간 그 경찰이나 연방군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별 짓을 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더 어떤 충돌이 안 생기게 하려고 이 자제를 하고 움직이질 않죠. 네. 일부러 앞에 가서 온갖 자극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그 진압군 레이저 쏘는 거는 뭐 장난이고 바로 일부러 앞에 가거나 그 보초 쓰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난 뭐 한국말로 난 니들 가족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계속 말을 떠드는 거 소리 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인 이상 그 연방군이나 이 경비 병력들도 그럼 좀 흥분하죠. 흥분을 유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랬다가 혹시라도 잘못 뭐 밀치거나 어떤 이제 이 충돌이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누구 하나 죽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진압했다 이걸로 또 다시 들고 나오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더 완전히 저 난동이 벌어지도록 하려고 이걸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태가 다행히 안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막 그 흑인 아줌마 같은 사람이 뭐 니네 가족들 다 죽어라 계속 이 말만 하고 있고 앞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를 안 합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유혈 사태가 진짜로 나서 이거 이제 막 전국 시위 다시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분위기로 대선판까지 끌고 가겠다 이건데요. 근데 문제는 최근 분위기가 그들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화당 지지 세력은 당연한 거고 이 소위 중도층에서 그런 극렬 시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제 그 주류 언론들에서도 이런 극렬 시위 관련 보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뭐 경찰이 과잉 진압했네 막 이런 말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마땅히 없고 오히려 시위대가 너무 지나치게 불법적인 행동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찍어봐야 그걸 못 내보내겠고 그러니까 이런 관련 보도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시도가 이 언론들에서도 별로 먹히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미국 그 언론들 이 좌파 쪽으로 많이 편향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이 한국 언론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사실 이 박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이 한국 언론 같았으면 이런 어떻게든 이런 시위를 막 더 부추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별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뭐 어떻게든 자극하려고 이럴 텐데 그나마 미국 언론들은 적어도 그 시위대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짓은 하지 않고 자꾸 뭐 적어도 억지 보도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좀 경향이 보이긴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좌파들은 이제 이런 시도가 생각만큼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공화당 지지층 결집 움직임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좌파들이 좀 곤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샤이 보수 같은 그 숨은 백인 지지층 한 명이라도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런 반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워낙 모든 언론들이나 모든 데서 힐러리가 확실히 된다, 뭐 90%, 99%까지 막 선거 전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몰고 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거의 다 그렇게 되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워낙 전부 그런 보도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아예 투표를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투표 해봐야 뭐하나 99%라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진 게
그 전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언론사나 이런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좀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선 별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막 이런 인종 갈등 때문에 이런 불법 시위 더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반감이 더 강해진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저번보다는 투표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는 여론조사에도 응하지도 않고 그러는 층들이 소위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결집이 되고 단순히 결집이 아니라 이게 실제 투표율로 직접 또 더 이어지는 이럴 경우 이 현재 알려진 이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별 의미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이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좌파들이 극렬 좌파들이 어떤 그런 불법 시위로 과격하게 더 만들고 어떤 충돌 분위기 만들어서 이 대선까지 막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그랬던 게 지금 예상같이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나고 있어서 좀 이게 또 오히려 하나의 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깔끔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워싱턴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네요.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물론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 정책, 국제 정치에 대한 논조는 1인치 차이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그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 세계를 통치하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정평입니다. 뭐 미국의 뭐 누가 대통령 되는 걸 응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남의 일을 걷진 않고 우리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한미 동맹 차원에서 관심 깊게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저런데 우리 한국의 이 주사파들의 이 움직임도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요. 우리들의 움직임을 또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 네, 마칩니다.